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알레르기 질환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러젠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체질적인 문제인지 일단 빨리 결론만 얘기 드리면 알러젠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알레르기 질환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라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알레르기 질환자일 겁니다. 왜? 이 세상 어디에도 뭐 진먼지, 진드기가 하나도 없다든지 꽃가루가 없는 지역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왜 알레르기 환자들은 저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가지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지. 어쨌든 결론은 알레르기는 어떤 체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과민 반응이 발생해서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알러지 체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의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으로 루마티스라든지 염증성 장질환도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과 꽤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서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의 어원부터 한번 찾아보면요. 알레르기는 거리스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와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제가 거기도 중요하니까 밑줄을 쳐놨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기 아무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외부 항원에 대하여 불필요한 면역 반응, 즉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체가 외부의 원인 물질에 대하여 과장된 면역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이제 기관지 폐에서 생기면 이제 천식이 되는 거고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코에서 생기면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거고, 피부에서 생기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알러젠,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가장 대표적인 게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인데요. 마찬가지. 알레르기 환자들만 저기에 대해서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는 어떻게 보면 질환명이라기보다는 체질에 가까운데요. 지금 보고 있는 글은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의학 정보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그 부분 일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천식과 함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레르기 질환 말고도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타고난 선천적인 유전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가 밑줄 쳐놨는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의 천식, 유발요소, 이제 저기서 유발요소가 결국 알러젠이 되겠죠. 상호 작용을 일으켜 나타난다. 그러니까 꼭 알레르기는 어떤 알러지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는 물론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런 알러지 체질이 생기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알레르기란 정상에서 벗어난 과민 반응.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알러젠,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유독 알레르기 환자들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에게는 증상이 유발되지 않지만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과민 반응으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알러지 반응하면 항상 가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가렵든 눈이 가렵든 코가 가렵든 항상 비빈다든지 긁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읽은 그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 중에서 그 원인의 첫 번째 문장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알레르기 체질, 특히나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선천적인 부분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 몸이 알러지 체질화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방송 화면 캡처 화면인데요. 저 방송이 KBS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올 봄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2부작으로 방송이 됐었는데요. 저 방송도 꼭 2부작이지만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림은 결국 이제 장내 세균총,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이제 그 결과들을 이렇게 소개한 화면인데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정말 검색하시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학 뉴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일부 이제 그 기사를 같이 보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어떤 교수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현대의학의 빅뱅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일컬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면역 기능을 조절한다든지 각종 대사 물질을 생성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이라든지 당뇨, 아토피, 암, 자가 면역 질환,
뭐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으로 루마티스라든지 염증성 장질환이 포함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에는 뭐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 또 마찬가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우울증, 뇌신경 질환, 여기서 얘기하는 뇌신경 질환으로서는 대표적으로 ADHD, 자폐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레르기 질환, 감염 질환 등의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꽤 많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 기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 기사도 뭐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국회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뭐 소개했었었는데요.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그 다큐 인사이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올 3월 4일이랑 2월 25일 그 두 번에 나눠서 2부작으로 방송이 됐으니까요. 제목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있으니까 꼭 이 두 다큐 프로그램도 시간 내어서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손상이 우리 아이들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세계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인데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아이 1만 4천 명이 넘는 정말 대규모 연구 기록인데요. 그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어려서 항생제를 사용했더니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어차피 다 세 가지 이제 공통 알러지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셀리악병이라든지 비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보통 ADHD라고 하죠. 이런 자폐의 발병 위험을 키웠다는 게 저 연구 결과의 핵심입니다. 보통 이렇게 항생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손상을 핵폭탄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꽤 심각한 손상과 변화를 초래한다는 건데요. 네, 조금 전에 얘기드렸었던 그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 결과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영어 제목 검색하시면 다 전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 연구 결과가 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제목은 뭐 2세 전 아이에게 항생제를 이렇게 복용을 했더니 아동계 각가지 질환의 위험을 키운다고 했었고요. 이제 그 연구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YTN, 뭐 사이언스 뉴스에서도 저 연구 결과를 똑같이 소개를 했었었고요. 네. 2살이 되기 전 항생제가 투여된 아이는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14,000여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42살 전에 1회 이상 항생제를 투여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셀리악병 위험이 200%, 천식 위험이 90%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아이들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장내 세균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셀리악병은 밀가루 등에 들어있는 글루텐에 과잉 반응을 일으켜 복통이나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질환을 말합니다. 네, 저기서 장내 세균이 결국은 장내 미생물, 종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러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결국 알레르기 체질이 어떻게 보면 그 질환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총이 손상을 받으면 알레르기 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일종인데요. 알레르기 외에도 루마티스,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뇌신경 질환인 자폐, ADHD 발병 위험을 높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방송 캡처 화면이 앞에서도 얘기 드렸었던 KBS 다큐 인사이트 마이크로바이옴 프로그램 그 방송 중 한 화면인데요. 마찬가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비염의 환자들이 이렇게 꽤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거의 한 1.2% 정도로 정말 좀 적은 숫자가 있었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16.7%,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거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네, 그 말고도 이제 크론병 환자도 거의 20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자가 면역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미 통계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는 초기, 그러니까 출생 후 1000일 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의 행성이 꽤 중요합니다. 그러면 출생 후 1000일이라고 하면 대략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인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연구 결과들도 보면 만 2세 전 이렇게 항생제 복용,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어린 나이에 항생제를 많이 옹남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요즘 꽤 많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뭐 비염, 아토피, 천식,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뭐 류마티스, 그리고 자폐라든지 ADHD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어린 아이들에게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게 항생제 오남용이냐고 하면 감기, 독감, 기관지염, 이거는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쓸모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급성 축농증, 그러니까 축농증이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급성 축농증조차도 거의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 급성 인두염, 저기는 이제 편도염이라고 해서 흔히 말해서 목 붓고 열이 나는 경우인데요. 저 경우도 대부분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급성 축농증이나 인두염도 거의 최소 80-90%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보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중이염은 조금 더 항생제를 먹어야 될 세균성이 많지만 그래도 최소 절반 이상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좀 안타깝게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뭐 감기, 기관지염, 축농증, 목 붓고 열나는 뭐 인두염, 편도염, 중이염 거의 대부분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전까지 이와 같은 경우에 항생제를 많이 복용했었다면, 그리고 이미 안타깝게 뭐 어떤 알레르기 질환이 발병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같은 좀 자가 면역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항생제 오남용은 줄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 유튜브 방송에 다른 방송들도 꽤 많으니까 그 주제별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 때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맞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항생제 안 써도 되는지, 그리고 오늘 얘기했었던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손상이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 질환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런 방송들도 보시면 조금 더 오늘 방송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